육군사관학교는 특수목적대학으로서 교육 수강 기회를 넓히고 여러 대학과 소통하기 위해 외국군 생도와 학점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2019년부터 해외 대학과 학점 교류 업무 협약을 맺고 교환학기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부터 민간 대학생과의 학점 교류도 진행해 더 많은 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카이스트와 함께 25-1차 국방혁신 4.0 정책관리자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정책 추진의 통찰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AI와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 분야 전문가의 강의와 더불어 현대로템 등 광산업체 현장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4월 15일은 해병대 창설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병대 창설 기념일을 맞아 우리 대학 최초의 해병대 장교 양성학과 단국대학교 해병대 군사학과를 찾았습니다. 단국대 해병대 군사학과는 2013년 개설됐으며 국방정책 등 고급 군사교육과 함께 스쿠버 교육과 해외 군사문화 탐방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사관생도들이 평소에 어떤 수업을 듣는지 그동안 궁금하신 분 많았을 텐데요. 생도들에게만 주어졌던 육사에서의 수업 기회가 국내외 대학과 사관생도로 점차 개방되고 있습니다. 외국군 생도와 민간 대학생이 육사에서 학점 교류를 진행하는 현장을 백재훈 기자가 담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일반학 수업 현장. 근무복을 입은 생도들 사이로 사복을 입은 대학생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강의실에서는 캐나다 군복을 입은 생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곳은 육사의 일반학 수업이 진행되는 충무관입니다. 이곳에서 외부 대학생과 외국군 생도들이 육사 생도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육사는 2019년부터 학점 교류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해외 대학과의 교환학기를 통해 상호 학점 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 The focus in KMA is more of on an Asian perspective, while I think in my school it's mostly a Western perspective. So it really gives us another view on the classes we take in our school. 다만 민간 대학생의 육사 수강은 진행하지 못했는데 지난해 처음 그 장벽이 해소됐습니다. 한 학기에 최대 6학점까지 육사에서 수강이 가능하며 올해는 5명의 대학생이 육사에서 학점 교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소수정예 수업을 진행하는 육사의 특성과 특수목적 대학의 전문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모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훨씬 약간 외교 안보적인 어떤 자료들을 접근하기에 훨씬 용이하고 또 많이 다룰 것 같아서 육군사관학교 학점 교류를 신청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형 강의로 이루어져서 교수님들과 밀접한 교류가 어려운데 육사 같은 경우는 소수정예로 이루어져서 개인적인 피드백이나 질문 같은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담당 교수들은 생도들과 학생들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상호 발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생도들이 평소에도 집중을 하지만 더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모습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육사가 얼마나 더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육사 생도들이 얼만큼 많은 일반학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과 도전을 위한 육사의 노력. 학교는 앞으로 관련 제도를 확대해 더욱 많은 외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우리 군의 든든한 무기 체계는 첨단 과학 기술의 집합체인데요. 국방 정책에도 첨단 과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지난 2022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정책 관리자 교육이 국방혁신 4.0 실현을 위한 실질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공동 주관한 25-1차 국방혁신 4.0 정책관리자 과정 가운데 일반 과정이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방혁신 4.0 시행의 기반이 되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정책 추진의 통찰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국방 주요 리더분들께 국방혁신 4.0 추진 위에 필요한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넓혀드리고 전문가들 분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방 R&D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교육에서는 AI와 디지털 트윈,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 전문가 강의와 함께 현대 로템 등 방산업체 현장 학습이 진행됐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주요 지휘자 40여 명은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정책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국방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방 군사 분야에서는 이 AI가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돼서 확산이 되고 있고 그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서 국방부는 이번 과정을 후반기에도 한 차례 더 운영해 국방혁신 추진과 정책 리더들의 전문성 강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안보 환경이 지속 변화하는 만큼 우리가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은 항상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로 무장한 국방정책, 국방혁신 4.0은 오늘도 힘차게 순항 중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해외 파병 중인 청해부대 44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청해부대 44진 부대장인 권용구 대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역만리 바다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중동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전 부대원들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부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임무 완수를 위해 전역을 연기한 손도일 하사 등 5명의 장병과 부친상에도 귀국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학천 원사에게는 특별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병무청이 대통령 선거일 당일인 6월 3일 병역 판정 검사를 잠정 중단하고 현역병 입영일자 등을 조정합니다. 전국 지방병무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선거일 하루를 휴무하고 모든 신체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선거일 입영 예정인 현역병은 하루 뒤인 6월 4일로 입영일자를 조정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 기간 중인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중단합니다. 병력 동원 훈련 소집과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사람들의 소집일도 선거일 후로 조정해 실시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미주 도심에 미사일을 발사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3일 오전 수미주 중심부에 탄도미사일 2발이 떨어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30여 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했다고 밝혔으며 젤렌스키 대통령도 비열한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격은 미국 특사의 러시아 방문 직후 이뤄졌으며 회담에서 휴전 논의는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에 국제사회는 강하게 규탄했으며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35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활성화를 통한 창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5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다음 달 24일까지 모집합니다. 경진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며 참가자는 국방기술거래장터에 등록된 기술을 활용해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제품과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됩니다. 본선 진출팀에는 시제품 제작과 전시 기회가 주어지고 수상자 12개 팀은 방위사업청장상과 기술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상위 5개 팀은 도전 K-스타트업 2025 본선 진출 자격이 부여됩니다. 국방부와 전쟁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군 정례 행사가 첫 막을 올렸습니다.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한 구성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관람객의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안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각의 신호에 따라 취타대가 들어서며 나라 잃은 한이 담긴 듯한 임시정부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민족과 광복군의 독립 영원히 이루어진 지 80년, 광복의 기쁨을 표현하듯 관람객들도 신명나게 아리랑을 따라 부릅니다. 국방부 군악대대와 의장대대가 전쟁기념관에서 2025년 국군 정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열린 첫 행사에는 국방부 군무지원단 군악대대와 의장대대 장병들이 군악 공연과 의장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장병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국군과 함께 되새기는 것을 목표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임시정부 애국가와 지금의 애국가를 오버랩한 첫 공연은 독립운동가들과 순국선열의 호국 의지 정신을 이어받자는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이어지는 전통악대의 타악 퍼포먼스는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국군의 호국 의지를 보여주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앞으로 6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그리고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8번에 거쳐 진행됩니다. 관람객들에게 국군의 위용과 전통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야외 공연인 만큼 다양한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중심에서 진행하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의 전통과 멋을 함께 즐기러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Good performance. So I think I'd like to be here again to see more of these. I mean, so beautiful and so nice. 군악대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광복 80주년의 화합과 평화를 공연하고 의장대는 절도 있는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사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국군과 국민 그리고 세계인이 함께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한미연합사단 210 포병여단이 지역사회 내 동두천시 시민들과 함께 봄을 맞이하기 위한 벚꽃 축제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자 벚꽃이 하나둘씩 꽃망울을 터뜨리며 210 포병여단이 주둔하는 캠프 K시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The cherry blossoms mark the arrival of spring, a season of renewal, hope and new beginnings. 210 포병여단은 민군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벚꽃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축구 경기, 태권도 시범이 진행됐으며 장병들과 시민들을 위한 장비 전시와 푸드트럭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벚꽃 축제는 210 포병여단이 캠프 K시에 주둔한 지난 20여 년 동안 쌓아온 관계를 공동체는 물론 지휘부와 장병들이 함께 모여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210 포병여단하고 동천시 자원봉사센터하고 자매교류를 맺고서 우리가 그 1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시행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ome of the events that we do include tree planting. Just last week, we also partnered with Shinhan University to help tutor college students with their English skills. 툴란 여단장은 축제는 동맹으로서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이룰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는 증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10 포병여단은 추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금처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우리 국방의 한 축을 이루는 기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밀리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 최초의 해병대 장교 양성학과, 단국대학교 해병대 군사학과를 들여다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대학 강의실. 학생들의 옷차림, 군사 전략이라는 강의 주제가 눈길을 끕니다. 이곳은 단국대학교 해병대 군사학과입니다. 해병대 사령부와 단국대는 미래 해병대 장교 양성의 뜻을 모아 지난 2013년 3월 해병대 군사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최초의 해병대 군사학과입니다. 학과는 전문성을 가진 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면서 해병대 초급 장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를 생각하고 해병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래 자기의 가치를 해병대 가서 발휘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좀 조성해 주는 거, 이런 거에 우리 학과들의 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단국대 해병대 군사학과는 군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국제 관계 전반에 대한 교육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 전쟁사 등 고급 군사 교육과 함께 스키, 카약, 스쿠버 훈련, 해외 군사 문화 탐방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군 가산 복무 지원금으로 등록금을 지원받고 졸업 후 양성 교육을 거쳐 해병대 소위로 임관합니다. 현재 해병대만을 위한 별도의 사관학교가 없는데 해병대 군사학과가 사실상 해병대 사관학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교라는 직업을 중학생 때부터 꿈꾸고 있었고 해병대라는 조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병대 군사학과를 찾아서 이렇게 입학하게 됐습니다. 무사히 임관해서 해병대 장교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며 해병대라는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장교가 되겠습니다. 해병대 군사학과 출신 200여 명은 현재 전국 곳곳 해병대 부대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여러 해병대가 모인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에서도 임무 수행 능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지금 태국에서 코브라 골드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해병대 군사학과인 만큼 멋지게 성장하여서 빨리 해병대에서 후배 장교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 군사학과는 학생들이 군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전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기를 활용하는 엘리트 장교를 길러내면서 세계적이고 전문적인 해병대 장교 양성의 요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군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 단국대 해병대 군사학과가 만들어가는 우리 해병대의 미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밀리포커스 박인배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병역 미필자들도 10년 복수 여건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병역 준비역 신분이거나 보충역과 대체역,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 미필자는 여건 유효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 여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군인공제회가 산불 진화에 헌신한 39사단과 54단에 위문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39사단과 54단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투철한 군인 정신을 발휘해 산불 진화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도 의료 지원 등 대민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문금을 전달한 군인공제회 정재관 이사장은 화마에 상처 입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국군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수 준비!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중간은 영원한 해병. 박수 시작! 하나 둘! 중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박수 그만! 부대 차렷! 반동 준비! 여러분 좌회전으로 중간은 팔공무 사다리 반동 시작! 하나 둘! 중간 시작! 하나 둘 셋 넷!
4월 14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비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돌풍, 천둥, 번개, 사라구박을 동반하여 비가 내리겠으며 야간의 서부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저기압의 중심이 내려오면서 찬 공기도 남하하여 기온이 평년보다 5에서 8도 정도 낮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20mm이며 산악으론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이 동해상으로 통과하여 오전부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해안 산악으로 강한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대구 5도로 내일 아침에도 낮은 기온을 보이겠으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16도, 대구 17도로 오후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항공작전의 구름, 강수, 강풍으로 일부 제한이 있겠으며 파고로 해상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목요일은 저기압 전면을 통과하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후 토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야간은 기압골을 통과하여 일요일 오전까지 강수의 영향이 있겠으며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